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출을 원하는 대다수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와 같이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금융중개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 말입니다. 채권은 본질적으로 너한테 빚을 졌다는 차용증서입니다. 채권은 문서에 누가 얼마를 빚지고 언제 갚아야 하는지 적시해 놓은 겁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기성회사의 경우 투자자들은 이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중개기관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 직접 대출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이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통해 빌리는 것보다 채권 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사업 확장 계획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10억 달러가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주식과는 달리 여러분이 스타벅스의 신규 발행 채권을 사면 여러분은 스타벅스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스타벅스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그들은 당신에게 특정한 시점에 특정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일부 채권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표지급이라고 하는 정기적인 분할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빚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데 해당 투자에 따른 수익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기관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2016년 미국 정부가 대중에게 갚아야 할 채권의 상환 예정 금액이 거의 14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저축시장과 차입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 자금에 대한 공급과 수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일부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대출 수요를 보여주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1000억 달러를 빌리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상향 이동시켜 균형 금리가 상승해 7%에서 9%가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저축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2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저축이 500억 달러 증가한다면 민간 소비가 500억 달러 정도 감소한다는 말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더 비싸진 만큼 민간 투자도 역시 감소합니다. 금리가 9%일 때 대부 자금에 대한 민간 수요는 1,500억 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금리일 때보다 500억 달러 적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구축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1,000억 달러를 차입하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구축합니다. 이 경우 500억 달러의 민간 소비와 5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구축합니다. 채권은 주식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기 전에 채권 보유자들에게 우선 상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상환 만기가 도래할 때 차입자가 지불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권 발행 기업이 상당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채권은 S&P와 같은 기관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S&P 등급은 가장 안전한 채권인 AAA 등급부터 최하위로는 D등급까지 있으며 BBB-보다 낮은 채권은 쓰레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스타벅스는 A-등급을 받습니다. 스타벅스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꽤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엉뚱한 사람들이 단체로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당시에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은 채권의 금리는 낮고 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채권의 금리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채권 등급은 미국의 모든 주 정부 중 가장 낮은 A-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은 버지니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차용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인데 담보는 대출을 보장하는 자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려 집을 살 생각이라면 통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 휴가를 갈 경우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는 같습니다. 은행이 보기에 주택담보대출은 휴가대출보다 덜 위험합니다. 귀하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은행이 귀하의 집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집은 담보물입니다. 하지만 일단 마우이에 간 뒤에 은행은 당신의 휴가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것이 휴가 비용을 빌리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힙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은행을 다뤘고 주식을 다뤘고 채권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논의할 만한 여타 금융중개기관은 많습니다.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털, 주택담보대출 등이 그것입니다. 뭐가 궁금하나요? 알려주세요.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